제2절. 이처럼 원앙 같은 부부가 이 밤중에 마차를 몰고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중원검절 유성호는 마차 안에서 나오는 소원료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항아, 오래간만에 초원에서 달밤을 맞이하는구려. 소원료는 유성호가 자신의 애칭을 부르며 감상해줬자 달밤에 피는 꽃처럼 방긋 미소를 띄었다. 그렇군요. 5년 전 동랑삼살이 사천성의 아미파를 습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상공과 함께 마차로 달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런 밤중에 들판을 가로질렀어요. 중원검절 유성호도 그때 생각이 나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그날은 오늘 밤처럼 부드러운 달빛을 감상할 여유도 없었고 풀잎의 싱그러운 냄새를 맡을 겨를도 없었어. 소원료 진여정은 긴 속눈썹을 깜빡이며 살짝 보루물을 만들었다. 소첩은 가끔 상공께서 무리민이 아닌 문생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유성우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허공으로 보냈다. 저기를 좀 보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소원료는 유성우가 가리키는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그녀는 밤하늘을 영롱하게 수놓은 별자리들을 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들은 신비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유성우는 여전히 하늘에 눈을 둔 채 조용히 입술을 떼었다. 어떻소? 너무도 아름답지 않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월광, 그리고 내 옆에는 항아, 그대가 있으니. 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소원료는 유성우의 어깨에 살며시 몸을 기대었다. 상공은 오늘 흡사 시인이 되신 것 같군요. 유성우는 풋풋한 미소를 날리며 소원료를 쳐다보았다. 내 아무리 출중한 묵객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장엄하고 황홀한 대자연을 노래하지는 못할 것이오. 우리 인간들은 자연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한 존재요. 거기다 인간은 나태스럽고 오만하며 자신의 부귀와 영예를 위해서 간악한 짓을 서슴지 않으니. 그래서 상공께서는 무림에서 은퇴할 결심을 굳히신 것이로군요. 그렇소. 이제 추잡하고 역겨운 피비린내는 끝장이요. 이제부터는 오직 자연과 풍류를 벗삼아 생활할 것이요. 그는 말을 마치고 품 안에서 잘 접혀진 서신을 끄집어냈다. 펼쳐둔 서신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중원검절 유성후 전. 당금 무림의 혁혁한 공적을 쌓으신 대협을 이러한 서면으로 대함을 이해해 주시오. 이번에 본곡에서는 대협 부부를 입곡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소이다. 대협이 마다하시지 않는다면 이번 중추절까지 진여협과 함께 섬서성 반가산까지 왕래해 주시기 바라오. 그때까지는 시일이 충분하니
주변의 사사로운 일은 모두 정리하고 암암리에 나서 주시오. 이 일은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하오. 만에 하나 비밀이 새어나갈 경우 대협에게도 누가 되면 물론 무림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오.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강호 무림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외다. 일부에서는 본국에 대하여 비방과 모략을 일삼는데 그것은 한낱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주시오. 그럼 차후 대협의 존귀한 풍모를 대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무림성 협곡주. 천서. 이 서신이 바로 무림성 협곡으로부터 날아든 천서가 아닌가. 전 무림인들이 꿈에서라도 받기를 갈망하는 초청첩. 그 명예로운 천서가 중원검절 유성호와 소월려 앞으로 날아왔으니 그들 부부의 기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랴. 이들은 즉시 주변을 정리한 후 이렇듯 세인들의 이목을 피해 반가산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소월려 진여정이 문득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며 유성호를 응시하며 말했다. 상공, 그런데 무림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정말일까요? 무림성 협곡의 기인들이 강호를 제패하려는 야욕에 차 있다는 소문 말이요? 예, 소첩은 그 소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요. 소월려의 말에 유성호가 신념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신경 쓰지 마시오. 무림성 협곡이 어떤 곳인데 그런 야욕을 품을 수 있겠소? 여태까지 무림성 협곡으로 들어간 기인들 모두 천하가 알아주는 의협인들이 아니었소. 그런 분들이 어찌 무림의 혈겁을 조장할 수 있겠소? 유성우의 단호한 어조에 소월려는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보름 후면 반가산에 도달하겠군요. 한시라도 빨리 무림성 협곡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공, 무림성 협곡이 정말로 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릉도원일까요? 유성우는 그녀의 물음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글쎄. 만약 그곳이 정말 무릉도원이라면 우리들의 아기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그렇죠, 상공? 부끄러움으로 인해 귀밑까지 붉어진 소월려 진여정의 모습은 수줍음을 담고 가는 한떨기 부용을 연상케 했다. 항아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타는구려. 혼인한 여인이 아기를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유성우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소월려의 아랫배로 슬쩍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는 짐짓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이제 보니 당신 배가 눈에 띄게 부른 것 같은데. 어머, 이가? 소월려가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자 유성우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성숙한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뇌세적인 향기가 유성우의 코끝을 자극했다. 중원검절의 잔잔한 가슴은 폭풍을 맞는 바다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소월려의 가는 허리를 바싹 끌어당겼다. 유성우는 소월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나직이 소근거렸다. 항아, 우리들의 아기는
훌륭하게 자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무림성 협곡은 우리들의 아기를 천하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니까. 진여정은 의아하다는 얼굴로 유성우를 올려다보았다. 상공의 그 말씀은? 항아는 혹시 무림성신 강풍정이란 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그분은 50년 전에 강호무림계에서 은거하신 분 아니에요? 현재는 무림성 협곡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유성우는 소울의 비단길 같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소. 그분은 우리가 무림에 나서기도 전에 은퇴하신 무림의 대선배님이요. 일설에 의하면 그 선배님의 지모는 천하제일이며 학문은 일파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하다 하오. 또한 천하일존이라 불리우던 백선배님도 문무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시는 분이라 하오. 우리 아기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오. 소월여 진여정 역시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뿐 아니라 천하명의로 알려진 절세신의 제갈 선배님과 기관 매복술에 정통한 영영자 선배님도 계시다고 하니 정말 우리 아기는 많은 것을 배우겠군요. 하지만 상공, 무공은 절대 금지예요. 그녀답지 않게 강경한 어조였다. 유성우는 빙그레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물론이요. 5년 만에 간신히 가진 우리 아기인데 어떻게 살벌한 무림으로 내보낼 수 있겠소. 소월여 진여정은 아기를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100일 동안 조속으로 목욕제기하고 기도드려서 얻은 아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얻은 예를 살벌한 강호무림에 내놓는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소월여의 말에 중원검절 유성우가 어이없다는 눈빛을 했다. 아니, 누가 그 애를 무림에 내놓는다고 했소? 더구나 사내인지 계집애인지 낳지도 않아서. 아니, 당신도. 진여정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유성우의 가슴에 비벼댔다. 그러자 향기로운 그녀의 머리카락 내음이 금세 중원검절의 코끝을 타고 스며들었다. 유성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낭낭한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꾸었다는 태몽 생각이 나는구려. 엄청난 크기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그 태몽 말이요. 상공. 문득 진여정이 유성우의 말을 끊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유성우를 불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유성우는 그녀의 눈빛에 이끌린 듯 천천히 그녀의 입술을 덮어갔다. 월광은 은은한 색칠을 띠며 원앙 같은 한 쌍의 부부를 감쌌다. 흡사 한 폭의 아름답고 황홀한 그림처럼 운치 있는 정경이었다. 이때 중원검절 부부로부터 20여 장쯤 떨어진 어둠침침한 수림 속에서 두 갈래의 빛이 음침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시퍼런 귀화가 담긴 광채. 그것은 분명 살심에 가득 찬 인간의 눈빛이 아닌가. 마치 피에 굶주린 악마의 눈동자같이 번들거리는 광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모골이 송연케 만들었다.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쌍의 부부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으니 기괴한 밤은 점점 더 으스켜져만 갔다.